엄마 아빠가 산에 가는 진짜 이유를 알아? 박지아, 22살. 완벽해 보이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매주 토요일 아침 부모님은 등산회에 간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아는 알아버렸다. 아빠가 회장 부인과 손을 잡는 순간을, 엄마가 회장과 호텔에 들어가는 순간을 산은 알고 있었다. 내 어른의 추악한 거래를 이제 지아가 심판한다. 해발 1000m,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무너진다. 부모의 불륜을 목격한 딸의 냉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네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7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 여보, 물 챙겼어요? 남수진이 남편 장석훈에게 물었다. 석훈은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챙겼네. 수지는 남편의 무뚝뚝한 대답에 익숙했다. 결혼 20년. 이제 남편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때 옆 주차 공간에 차 한 대가 섰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차에서 내린 건 박민우 부부였다. 민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의 아내 정혜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오, 민우 씨. 일찍 왔네. 석훈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의 시선이 정혜에게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수진은 놓치지 않았다. 또 그렇게 보네. 수진도 민우를 바라봤다. 탄탄한 어깨, 건강한 미소. 남편과는 너무 다른 남자. 어머, 수진 언니. 오늘 옷 색깔 참 예쁘시네요. 정혜가 다가와 수진의 팔을 잡았다. 수진은 웃으며 대꾸했다. 정혜 씨도 오늘 피부 좋아 보이네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정혜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수줍어했다. 그녀의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수지는 그 시계가 명품인 걸 알아봤다. 교사 월급으로 저런 걸 사? 누가 선물했을까? 네 사람은 등산로 입구로 걸어갔다. 석훈과 수진이 앞서고 민우와 정혜가 뒤따랐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두 부부. 하지만 석훈의 시선은 계속 정혜를 향했다. 수진의 핸드폰엔 민우의 문자가 와 있었다. 민우는 수진의 뒷모습을 훔쳐봤다. 정혜는 석훈이 자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그때 엄마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박지아가 배낭을 메고 걸어오고 있었다. 지아야, 너 왜 왔어? 민우가 놀라 물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요즘 운동 부족이라서. 지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래. 좋지. 우리 딸이 같이 가겠다는데. 정혜가 어색하게 웃었다. 석훈과 수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오늘은 부부 동반 산행이라더니 따님도 오셨네요. 수진이 일부러 밝게 말했다. 하, 그러게요. 더 좋죠. 석훈이 어색하게 웃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내 어른을 번갈아 봤다. 다 보고 있어. 엄마, 아빠, 그리고 회장님 부부. 오늘도 연극하실 건가요? 지아의 배낭 속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자, 출발할까요? 석훈이 앞장섰다. 정혜가 그 뒤를 따랐다. 수진이 민우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민우는 불편한 듯 정혜를 돌아봤다. 그리고 맨 뒤에서 지아가 천천히 걸으며 모든 걸 관찰했다. 아빠가 저 여자 뒷모습을 보는 눈빛, 엄마가 저 남자에게 속삭이는 목소리, 다 기록하고 있어. 등산로는 고요했다. 새소리만 들릴 뿐. 하지만 내 어른의 마음속은 서로 다른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석훈은 생각했다.
오늘 정상 찍고 내려올 때 정혜랑 잠깐 따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수지는 생각했다. 민우 씨한테 나중에 문자 보내야지. 다음 주에는 둘이 만나자고. 민우는 생각했다. 수진 누나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부담스러운데. 근데 싫지는 않아. 정혜는 생각했다. 석훈 씨가 또 날 쳐다봤어. 나도 그 사람 좋은데.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아는 생각했다. 다 끝이야. 오늘 이 산행이 끝나면 너희 4명 인생도 끝이야. 30분쯤 걸었을까? 저기 벤치에서 좀 쉬어갈까요? 석훈이 제안했다. 모두 벤치에 앉았다. 석훈과 정혜가 자연스럽게 한쪽 벤치에 앉았다. 수진과 민우가 다른 벤치에 앉았다. 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증거사진 17장째. 정혜 씨, 요즘 학교 일은 어때요? 석훈이 정혜에게 조용히 물었다. 바빠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정혜가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손이 슬쩍 손목시계를 만졌다. 그 시계 잘 어울리네요. 석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감사해요. 정혜가 작게 속삭였다. 다른 벤치에서는 수진 누나 헬스장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어때요? 저녁에. 수진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다. 아, 목요일. 괜찮아요. 민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그때 봐요. 개인 레슨 부탁해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지아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해. 지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자, 다시 출발할까요? 석훈이 일어섰다. 내 어른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서로의 비밀을 모른 채, 아니,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지아만이 알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그리고 다가올 파멸을.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 등산 때가 너희 마지막이야. 오후 3시. 정상 도착. 와, 경치 좋다. 민우가 감탄했다. 4사람은 정상 표지판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다. 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사진을 찍는 척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려가서 식사하죠. 석훈이 말했다. 회장님, 근처에 좋은 식당 아세요? 수진이 물었다. 아, 사실은요. 석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제가 오늘 산장을 예약해뒀어요. 거기서 묵으면서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하산하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 그래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데요? 정혜 씨는 어때요? 저도 좋아요. 정혜가 수줍게 대답했다. 민우는 잠깐 망설였다. 그런데 저는 헬스장 일이 일요일 아침 일찍 내려가면 되잖아요. 민우 씨도 같이 가요. 수진이 민우의 팔을 슬쩍 잡았다. 알겠습니다. 민우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아가 다가왔다. 저는 집에 갈게요. 내일 수업 준비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렴. 정혜가 가볍게 말했다. 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하산길로 향했다. 내 어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딸이 갔네. 민우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좀 편하겠어. 석훈도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산장 근처 민박집에 이미 방을 잡아뒀었다. 너희가 거기 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 지아는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 민우의 핸드폰을 몰래 해킹해뒀었다. 카톡 대화, 통화 내역, 위치 추적.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석훈이 산장을 예약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이야. 오후 6시 산장 도착. 와, 여기 괜찮은데요?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아늑한 통나무집. 방이 4개 있었다. 각자 방 쓰시면 돼요. 부부끼리 한 방 쓰셔도 되고요. 산장 주인이 말했다. 아, 저희는 따로 쓸게요. 남편 코 골아서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도 따로요. 제가 잠버릇이 안 좋아서. 정혜도 재빨리 말했다. 석훈과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결국 4사람 모두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저녁 7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산장 주인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소박하지만 맛있었다. 역시 산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민우가 말했다. 그러게요. 오늘 등산 정말 좋았어요. 정혜가 석훈을 힐끔 보며 말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죠. 석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수지는 민우의 접시에 반찬을 더 얹어줬다. 민우 씨, 많이 드세요. 체력 관리해야죠. 감사합니다, 누나. 민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밤 9시.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석훈은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조용했다. 그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똑똑. 정혜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정혜가 속삭였다. 석훈이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같은 시각. 수진도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민우의 방으로 향했다. 똑똑똑. 민우 씨, 저예요.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열렸다. 누나, 이러면 안 되는데. 민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남편들은 잘 자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다. 밤 10시. 산장에서 500m 떨어진 민박집. 지아는 창문으로 산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망원경과 카메라. 4명 다 움직였어. 지아는 이미 산장 복도에 초소형 카메라 2개를 설치해 뒀었다. 오후에 화장실 간다며 미리 준비한 거였다.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다. 석훈이 정혜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수진이 민우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녹화됐다. 완벽해. 지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정혜의 방. 이러면 안 되는데. 정혜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석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자꾸 정혜 씨 생각이 나요. 아내하고는 이미 끝난 사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편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그냥 같이 사는 남남 같아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이렇게 만나는 거 잘못된 거 맞죠? 잘못됐죠. 석훈이 인정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2사람이 서로를 바라봤다. 민우의 방. 누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요. 민우가 다시 한번 말했다. 왜요? 우리 남편들도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있을걸요? 수진이 웃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당신 아내 보는 눈빛 몰라요? 다 알아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텐 관심도 없어요. 수진이 민우의 팔을 잡았다. 민우 씨 만날 사람으로 봐줘요. 누나. 민우도 어쩔 수 없이 수진을 안았다. 민박집. 지아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녹음기의 적색 불빛이 깜빡였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지아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사진 127장, 동영상 23개, 녹음 파일 41개, 그리고 오늘 밤의 결정적 영상.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너희 마지막 등산이야. 지아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었다. 다음 주 토요일, 등산의 전체 회원들을 초대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에서 프로젝터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이다. 엄마, 아빠, 그리고 회장님 부부, 너희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너희 인생을 망칠 차례야. 새벽 2시, 석훈이 조심스럽게 정혜의 방에서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수진도 민우의 방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서로가 서로를 속였다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누군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잘 주무셨어요? 석훈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네, 잘 잤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민우와 정혜도 어색하게 웃었다. 네 사람은 아침을 먹고 하산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의 세계가 무너질 것을. 일주일 전,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박지아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부모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3주 전 어느 일요일 오후, 지아는 집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던 중이었다. 지아의 손가락이 멈췄다. 엄마 정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오늘도 즐거운 등산 해시태그 북한산 해시태그 등산 스타그램 해시태그 건강한 주말. 사진 속 엄마는 밝게 웃고 있었다. 파스텔 핑크 등산복. 그리고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저게 뭐지? 지아는 사진을 확대했다. 명품 시계. 최소 500만 원은 하는 브랜드. 엄마 월급으로 저런 걸 샀어?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 월급 300만 원 정도. 집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 아빠가 선물했나? 하지만 아빠 민우도 헬스장 관장.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다. 지아는 엄마의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했다. 2주 전 게시물. 오늘은 인왕산. 사진 속 엄마. 새로 산 듯한 명품 등산복. 1주 전 게시물. 등산 후 카페 타임. 배경에 고급 카페. 테이블 위에 명품 핸드백. 엄마가 언제부터? 지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한 예감. 그날 저녁. 엄마, 요즘 등산 자주 가시네요? 지아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다. 응, 건강 관리해야지. 나이 먹으면서 운동 안 하면 안 되더라. 정혜가 밝게 웃었다. 근데 엄마 인스타 보니까 시계 새로 샀더라고요. 예뻐요. 지아가 은근슬쩍 물었다. 아, 그거? 정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빠가 선물해줬어.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 그렇구나. 지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부모님 결혼기념일은 3월. 지금은 10월이었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빠 민우의 SNS도 확인했다. 오늘도 좋은 분들과 함께. 사진 속에는 네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중년 부부. 태그를 확인했다. 장석훈, 남수진. 지아는 그들의 계정을 들어갔다. 장석훈, 건설회사 대표. 고급차 명품 시계, 호화로운 생활. 남수진, 부동산 자산가. 명품으로 도배된 피드. 이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네. 지아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발견했다. 한 달 전 게시물. 장석훈의 계정. 좋은 동료들과 산장에서. 사진 속 네 사람이 산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배경에 보이는 다른 사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도, 복도에서 누군가 두 명이 서 있는 실루엣. 지아는 사진을 확대했다. 한 명은 남자 실루엣, 한 명은 여자 실루엣. 남자의 키와 체격은 아빠처럼 보였다. 여자의 긴 머리는 수진 씨처럼 보였다. 설마. 지아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지아는 대학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켰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먼저 아빠의 스마트폰 클라우드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생일과 결혼기념일 조합. 1234까지 시도했다가 815로 들어가졌다. 아빠 비번이 이렇게 단순해? 클라우드에 올라온 사진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아의 얼굴이 굳었다. 한 달 전 사진. 수진과 아빠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사진. 두 사람만. 엄마와 석훈은 없었다.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촬영 시간 오후 2시.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엄마는 학교에 있었을 시간. 석훈도 회사에 있었을 시간. 둘이서 따로 만났어? 지아는 더 스크롤을 내렸다. 2주 전 사진. 호텔 로비로 보이는 배경. 수진의 뒷모습.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빠였다. 왜 호텔에서? 지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아. 엄마 정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아야, 저녁 먹을래? 네, 엄마. 지아는 식탁에 앉았다. 엄마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카톡 알림. 석훈 내일 시간 돼요? 지아의 눈이 그 메시지를 봤다. 정혜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 내 폰. 정혜가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누구세요? 지아가 물었다. 아, 등산의 회장님. 다음 산행 일정 물어보시는 거야. 정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아는 봤다. 엄마가 메시지를 보는 눈빛. 설레는 것 같은 그 눈빛을. 그날 밤, 지아는 확신했다. 뭔가 있어. 지아는 노트북을 열고 정리를 시작했다. 의심 정황. 엄마의 갑자기 생긴 명품들 누가 선물? 아빠와 수진의 단둘이 만남 외 엄마와 석훈의 메시지 설레는 듯한 반응. 산장 사진의 수상한 실루엣들. 부모님이 각방 쓴다고 했던 것. 단서는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아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목요일. 지아는 수업을 빼먹었다. 아빠 민우를 미행하기로 했다. 오후 2시. 민우가 헬스장에서 나왔다. 그는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지아는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20분 후. 민우의 차가 한 호텔 앞에 섰다. 호텔? 지아의 심장이 뛰었다. 민우가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지아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민우는 로비 카페에 앉았다. 그리고 10분 후 수진이 나타났다. 명품 핸드백을 든 우아한 모습. 어머, 민우 씨.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아는 멀리서 모든 걸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지아는 엘리베이터 번호를 확인했다. 7층에서 멈췄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로비로 내려왔다. 수진의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민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누나. 두 사람이 헤어졌다. 지아는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아빠가 저 여자랑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엄마도 확인해야 해. 이틀 후 토요일 지아는 엄마 정혜를 미행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아, 친구 만나러 가. 저녁에 올게. 정혜가 화장을 하며 말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 새로 산 듯한 원피스. 그리고 그 명품 시계. 친구. 지아는 엄마가 나간 후 30분 뒤 집을 나섰다. 엄마의 핸드폰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뒀었다. 위치 확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지아는 그곳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밖에서 지아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엄마 정혜가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장석훈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다. 석훈이 정혜의 손을 잡았다. 정혜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빼지 않았다. 지아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도 그 남자랑 그날 밤 지아는 방에서 울었다. 완벽해 보였던 가족, 사랑한다고 믿었던 부모, 모두 거짓이었다. 아빠는 회장 부인과 엄마는 회장과 서로를 속이고 가족을 배신하고 나는 뭐야? 나는 뭐였어? 지아는 울다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도 뭔가 해야 해. 지아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복수의 계획을. 일주일 후 지아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우는 소녀가 아니었다. 냉철한 수사관이 되어 있었다. 월요일 오후 지아는 전자상가에 갔다. 초소형 카메라 있나요? 녹음 기능도 되는 거요. 네, 여기 이게 최신 모델이에요. 배지처럼 달 수도 있고요. 점원이 손톱만 한 카메라를 보여줬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녹음기 2개도요. 지아는 망설임 없이 결제했다. 50만 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다. 이걸로 4사람 다 잡을 수 있어. 화요일 저녁. 집에서 지아야, 저녁 먹을래? 엄마 정혜가 부엌에서 불렀다. 네. 지아는 식탁에 앉았다. 아빠 민우도 들어왔다. 오늘 헬스장 일 힘들었어. 민우가 한숨을 쉬었다. 여보, 고생했어요. 정혜가 웃으며 말했다. 지아는 그 장면을 지켜봤다. 연기하네. 정말 잘하네. 겉으로는 다정한 부부.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아빠는 내일 오후 수진을 만날 예정. 엄마는 모레 저녁 석훈을 만날 예정. 모두 핸드폰 해킹으로 확인한 정보였다. 지아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정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과제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지아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 민우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손으로 저 여자를 만졌잖아. 하지만 참았다. 수요일 오후 2시. 지아는 다시 아빠를 미행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했다. 변장용 가발과 선글라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민우는 헬스장을 나와 차를 탔다. 목적지는 지난번과 같은 호텔. 지아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다. 호텔 로비.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오늘은 더 화려했다. 빨간 원피스에 하이힐. 진한 립스틱. 누나, 오래 기다렸어요? 민우가 다가갔다. 아니, 방금 왔어. 수진이 민우의 팔을 잡았다. 오늘은 7층이 아니에요. 12층으로 바꿨어요. 더 좋은 방으로. 아, 민우가 어색하게 웃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아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12층 복도.
지아는 계단실에 숨어 기다렸다. 복도 끝 1207호. 그 방으로 두 사람이 들어갔다. 지아는 3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갔다. 귀를 문에 댔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은 대화 소리. 민우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보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 저도요, 누나. 아빠의 목소리. 지아는 핸드폰을 꺼내 문 앞에서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문이 열리면 나오는 장면을 찍을 수 있게. 1시간 30분 후. 문이 열렸다. 민우와 수진이 나왔다. 수진의 옷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민우의 셔츠는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네, 누나. 조심히 가세요. 민우가 수진의 손등에 키스했다. 그 장면. 모두 카메라에 담겼다. 지아는 계단실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엄마 차례야. 목요일 저녁 7시. 지아는 엄마를 미행했다. 엄마, 오늘도 친구 만나요? 응, 대학 동창 만나. 저녁에 올게. 정혜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다. 새로 산 듯한 검은색 원피스, 풀어내린 긴 생머리, 석훈이 선물한 명품 시계. 친구? 거짓말. 지아는 엄마가 나간 후 곧바로 뒤를 따랐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정혜가 들어갔다. 지아도 따라 들어갔다. 로비에서 석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 씨, 오늘 더 예쁜데요? 석훈이 정혜를 껴안았다. 정혜는 주변을 살피며 얼른 몸을 뺐다. 회장님, 사람들 봐요. 미안해요. 그냥 너무 예뻐서. 에이. 정혜가 수줍게 웃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아는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다. 15층. 지아는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1523호.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지아는 귀를 문에 댔다. 회장님, 이 선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엄마의 목소리. 아니에요. 정혜 씨한텐 이것도 부족해요. 석훈의 목소리. 고마워요. 정말.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요즘 사는 맛나요. 저도요. 남편이랑은 벌써 몇 년째 대화도 없었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냥 남남이에요. 웃음소리. 그리고 정적. 지아는 녹음기를 문 앞에 두고 왔다. 그리고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2시간 후. 문이 열렸다. 정혜와 석훈이 나왔다. 정혜의 머리는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다. 석훈은 넥타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조심히 들어가요. 석훈이 정혜의 허리를 안았다. 네. 회장님도. 정혜가 석훈의 뺨에 키스했다. 그 장면도 모두 녹화됐다. 지아는 비상계단에서 모든 걸 봤다. 엄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그날 밤, 지아는 집에 돌아왔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지아야 왔어? 저녁은? 민우가 물었다. 먹었어요. 지아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다. 동영상, 민우와 수진, 호텔방 나오는 장면. 정혜와 석훈, 호텔방 나오는 장면. 녹음, 민우와 수진의 대화. 정혜와 석훈의 대화. 사진, 민우가 수진 손등에 키스하는 장면. 정혜가 석훈 뺨에 키스하는 장면. 이제 충분해. 지아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폴더 이름 심판의 날. 금요일.
지아는 대학 도서관에서 계획을 정리했다. 노트에 빼곡하게 적었다. 복수 계획. 1단계 증거 확보 완료. 4명의 불륜 증거 모두 수집. 사진, 동영상, 녹음 완비. 2단계 D-데이 설정. 다음 주 토요일 등산. 정상에서 공개. 3단계 목격자 확보. 등산의 전체 회원 초대 15명. 양가 친척 초대. 증거자료 프로젝터로 공개. 4단계 법적 조치. 변호사 상담. 이혼 소송 준비. 이제 일주일 남았어. 지아는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토요일. 부모님이 또 등산을 갔다. 지아야, 우리 등산 갈게. 저녁에 올게. 네.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부모님이 나가고 지아는 그들의 방을 뒤졌다. 아빠 민우의 옷장, 수진이 선물한 듯한 새 셔츠, 태그가 아직 붙어 있었다. 엄마 정혜의 서랍, 석훈이 선물한 듯한 명품 향수들, 영수증이 없었다. 다 선물 받은 거네. 지아는 사진을 찍었다. 이것도 증거였다. 그날 밤, 지아는 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증거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다. 백업도 3군데 해뒀다. 그리고 등산의 회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아빠 핸드폰의 단톡방에서 초대장을 보낼 시간이야. 지아는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등산의 회원 15명 모두에게 메일을 보냈다. 제목 특별 등산회 초대.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특별한 등산회가 열립니다. 정상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장단 일동. 발송 완료. 지아는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 일요일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아야,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 아빠 등산 가는데 너도 갈래? 정혜가 물었다. 지아는 잠깐 망설이는 척했다. 네, 갈게요. 어머, 우리 딸이 또 같이 가겠다고? 민우가 웃었다. 요즘 운동 부족이라서요. 지아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 좋지. 가족이 같이 운동하는 거 석훈도 모르고 수진도 모르고 정혜도 모르고 민우도 몰랐다.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행복한 식사가 될 거라는 걸 지아만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걸. 월요일. 지아가 보낸 초대 메일. 등산의 회원들이 하나둘 답장을 보냈다. 참석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체 모임이네요. 무슨 발표인지 궁금하네요. 15명 중 13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완벽해. 지아는 노트에 체크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다. 화요일 오후. 지아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박지아입니다. 네, 앉으세요. 40대 여자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준비한 증거 자료를 꺼냈다. USB, 사진 인쇄물, 녹음 파일 전사본. 부모님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의? 네. 제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빠의 불륜, 엄마의 불륜, 서로 모르는 채 배신한 사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합니다. 양쪽 모두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쌍방합의 이혼이 가장 빠르고요. 만약 한쪽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이걸 작성해 오세요. 그리고 토요일 이후에 다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수요일 밤
지아는 방에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일장 표지, 등산회의 진실, 2장 첫 번째 커플, 박민우 남수진, 호텔 출입사진 10장, 키스 장면 동영상, 3장 두 번째 커플, 박정혜 장석훈,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8장, 호텔 미래 동영상, 4장의 타임라인, 6개월간의 만남 기록, 카톡 대화 캡처, 통화 내역, 5장 증거, 선물 받은 명품들, 호텔 영수증, 대화 녹음 파일, 마지막 장. 이 네 사람은 서로를 속였고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지아는 슬라이드를 저장했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목요일 오후, 지아는 산 정상에 미리 올라갔다. 배낭에 소형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넣었다. 무거웠지만 참았다. 정상 도착. 여기가 좋겠어. 지아는 넓은 공터를 찾았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프로젝터를 설치할 위치를 확인했다. 스크린을 칠 나무를 체크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설치해야지.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지아야, 이번 토요일 등산 갈 거지? 민우가 물었다. 네. 우리 딸 요즘 등산에 관심 생긴 것 같네. 정혜가 웃었다. 운동해야죠.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나저나 이번 주 등산엔 사람이 많이 온대요. 회원들 거의 다 온대요. 민우가 말했다. 어머, 그래요? 왜 갑자기? 정혜가 의아해했다. 회장님이 특별 초대를 했나 봐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중요한 발표? 석훈도 모르는 일이었다. 뭐 좋죠. 오랜만에 다 같이 보는 거니까. 수진도 모르는 일이었다. 지아는 속으로 웃었다. 너희가 모를 수밖에. 내가 보낸 거니까. 금요일 오전. 지아는 준비물을 최종 점검했다. 체크리스트, 프로젝터, 스크린, 노트북, USB 증거 자료, 백업 USB 3개, 무선 마이크, 포터블 스피커, 연장 코드, 보조 배터리, 모두 배낭에 넣었다. 무게 15kg. 내일은 새벽 5시에 출발해야겠어. 금요일 오후, 민우가 헬스장에서 나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민우 씨, 오늘 저녁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좀. 내일 등산 가기 전에 보고 싶어요. 딱 1시간만. 민우는 망설였다. 알겠어요. 같은 시각. 정혜도 핸드폰을 받았다. 석훈이었다. 정혜 씨, 오늘 저녁 어때요? 회장님, 내일 등산 가는데. 그래서요. 내일은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딱 잠깐만 봐요.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금요일 밤 8시. 민우는 수진과 호텔에 있었다. 민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진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날 수만은 없잖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 이혼하려고요. 네. 민우가 놀라 수진을 봤다. 남편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민우 씨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누나, 민우 씨는 어때요? 나랑 함께 할 생각 있어요? 민우는 당황했다. 저는 아이도 있고, 지아는 이미 다 컸잖아요. 이해해 줄 거예요. 수진의 눈빛이 간절했다. 같은 시각, 정혜는 석훈과 레스토랑에 있었다. 정혜 씨, 이거 받아요. 석훈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정혜가 열어봤다.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뭐예요? 나랑 결혼해요. 회장님,
아내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변호사도 만났고요. 정혜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이제 정혜 씨랑 제대로 만나고 싶어요. 숨지 말고. 하지만 제 남편분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아내랑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석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리가요. 정혜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석훈의 말은 정확했다. 밤 11시, 네 사람 모두 집에 돌아왔다. 민우와 정혜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서로의 미래를 모른 채 석훈과 수진도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서로의 배신을 모른 채 지아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니, 시작된다. 새로운 지옥이. 엄마, 아빠,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지아는 베개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났다. 마지막 눈물이었다. 내일부터는 울지 않을 것이다. 강해져야 했다.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지아는 벌떡 일어났다. 씻고 옷을 입고 배낭을 챙겼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가자. 지아는 집을 나섰다.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 오전 7시 북한산 입구 주차장. 회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 사람 많네. 회장님이 특별 초대했다며? 무슨 발표래요? 석훈과 수진이 도착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석훈이 당황했다. 저도 몰라요. 당신이 초대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뭔가 이상했다. 민우와 정혜도 도착했다. 어머, 오늘 사람 정말 많네요. 정혜가 놀랐다. 회장님, 오늘 무슨 발표 있다고 하셨어요? 민우가 석훈에게 물었다. 나도 몰라요. 내가 초대한 게 아닌데. 석훈이 고개를 저었다. 네 사람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때 다들 오셨네요. 차가운 목소리. 지아였다. 배낭을 맨 채 나타났다. 지아야? 정혜가 놀라 딸을 봤다. 너 언제 왔어? 일찍 왔어요. 준비할 게 있어서. 지아의 눈빛이 차가웠다. 무슨 준비? 민우가 물었다. 올라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등산로로 향했다. 내 어른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올라가 봅시다. 석훈이 말했다. 15명의 회원들, 그리고 4명의 주인공, 모두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등산이 될 줄도 모른 채 19명이 함께 산을 올랐다. 지아는 맨 앞에서 걸었다. 내 어른은 중간에 섞여 걸었다. 회원들은 수군거렸다. 오늘 무슨 발표래요? 회장님도 모르신대요. 그럼 누가 초대한 거지? 석훈과 수지는 불안했다. 민우와 정혜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이상해. 네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1시간 후, 중간 쉼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석훈이 말했다. 지아는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 지아야,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정혜가 불렀다. 전 먼저 올라갈게요. 준비할 게 있어서요.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준비가 뭔데? 민우가 중얼거렸다. 수진이 석훈에게 속삭였다. 여보, 왠지 불길해요. 나도. 석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정상 도착. 회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다. 정상 공터에 이상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얀 스크린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스피커가 놓여 있었다.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석훈이 당황했다. 앉으세요. 지아가 나타났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아야, 이게 무슨... 정혜가 다가가려 했다. 앉으세요. 모두. 지아의 눈빛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회원들이 하나둘 의자에 앉았다. 석훈, 수진, 민우, 정혜. 네 사람은 맨 앞줄에 앉았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건 저입니다. 지아가 말했다. 네가? 민우가 놀라 딸을 봤다.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지아는 노트북을 열었다. 프로젝터가 켜졌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다. 등산회의 진실. 잠깐, 지아야. 이게 무슨... 석훈이 일어서려 했다. 앉으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안 앉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훈은 어쩔 수 없이 앉았다. 네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러분은 이 네 분을 아시죠? 지아가 네 사람을 가리켰다. 장석훈 회장님, 남수진 여사님, 그리고 제 부모님, 박민우, 박정혜.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들은 매주 함께 등산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좋은 친구들이죠. 지아가 클릭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하지만 진실은... 지아야, 그만해. 정혜가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첫 번째 사진이 떴다. 호텔 로비. 민우와 수진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회원들이 숨을 죽였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민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3주 전 목요일입니다. 지아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제 아버지 박민우와 남수진 여사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복도. 민우가 수진의 손등에 키스하는 장면. 회원들이 탄성을 질렀다. 그만해. 제발. 수진이 울먹였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사진. 레스토랑. 정혜와 석훈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엄마. 정혜가 비명을 질렀다. 이건 2주 전 토요일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제 어머니 박정혜와 장석훈 회장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 호텔 복도. 정혜가 석훈의 뺨에 키스하는 장면. 하느님. 한 회원이 입을 막았다. 석훈은 고개를 숙였다. 잠깐만. 한 회원이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민우 씨 부인과 그리고 민우 씨는 회장님 부인과 네, 정확합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 교환한 거예요. 회원들이 웅성거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완전 막장이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다시 클릭했다. 동영상이 재생됐다. 호텔 복도 CCTV 화면. 민우와 수진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 흐트러진 옷차림. 키스하는 장면. 그만. 제발 그만해. 수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동영상은 계속됐다. 두 번째 동영상. 정혜와 석훈이 방에서 나오는 장면. 흐트러진 머리. 포옹하는 장면. 지아야, 엄마 말 좀. 정혜가 일어서려 했다. 앉으세요. 지아의 눈빛이 차가웠다. 아직 녹음 파일이 남았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우의 목소리. 누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수진의 목소리. 민우 씨, 나 이혼하려고요. 당신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우의 목소리. 저는 아이도 있고. 회원들이 정혜를 봤다. 정혜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저 여자랑. 두 번째 녹음. 석훈의 목소리. 정혜 씨, 나랑 결혼해요. 정혜의 목소리. 회장님. 석훈의 목소리. 아내랑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회원들이 수진을 봤다.
수지는 석훈을 노려봤다.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나도 몰랐어. 당신도 저 남자랑. 석훈이 소리쳤다. 난 당신 때문에. 수진도 소리쳤다. 네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다.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먼저 바람 폈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난 당신이 무관심해서. 나도 당신이 무시해서. 네 사람의 고함. 회원들은 넋을 잃고 지켜봤다. 지아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다. 이 네 사람은 서로를 속였고, 가족을 배신했고,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네 사람이 동시에 지아를 봤다. 지아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지아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전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지아야, 미안해. 정혜가 다가가려 했다. 오지 마세요. 지아가 소리쳤다. 전 이제 엄마도 아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아가 석훈과 수진을 봤다.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부모를 유혹하고 가정을 파괴했어요. 지아야, 그건 석훈이 말하려 했다. 변명하지 마세요. 지아가 USB를 들었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어요. 호텔 영수증, 문자, 통화 기록, 선물 영수증. 다 있어요. 네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지아가 선언했다. 부모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양쪽 모두 유책 배우자로 처리될 겁니다. 뭐? 민우가 놀랐다. 저는 엄마 아빠 둘 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두 분 다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한 회원이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일어났다. 저도. 이건 너무. 회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곁눈질로 네 사람을 보며 수군거리며. 완전 막장이네. 어떻게 저럴 수가. 얼마 후 정상엔 5명만 남았다. 지아. 그리고 네 어른. 침묵이 흘렀다. 지아야. 정혜가 다가왔다.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끝나요? 지아가 차갑게 말했다. 22년 동안 저를 키우면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아야, 아빠도 미안해. 민우도 다가왔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전 이미 집을 나갈 준비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낼 거예요. 지아야. 정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아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지아는 배낭을 메고 돌아섰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아야. 제발. 정혜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산길로 향했다. 네 어른만 남았다. 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끝난 거죠.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며? 당신도 그 남자랑. 석훈이 소리쳤다. 이제 와서 따지지 마요. 민우와 정혜도 서로를 봤다. 당신이 회장님이랑.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정혜가 소리쳤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이혼하죠. 정혜가 눈물을 닦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하산했다. 서로를 원망하며 자신을 후회하며 산은 조용했다. 그들의 무너진 살만큼. 폭로 다음 날 일요일 민우는 집에 혼자 있었다.
정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지아는 친구 집으로 갔다. 텅 빈 집. 민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석훈이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같은 시각. 수진은 호텔에 있었다.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석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민우였다. 받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월요일. 정혜는 학교에 출근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꽂혔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소문이 퍼진 거였다. 등산의 회원 중 한 명이 교사 동료의 남편이었다. 박정혜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남의 남편을 빼앗다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같은 날 오후, 석훈은 회사에 있었다. 이사회 회의. 회장님, 요즘 SNS에서 회장님 관련 소문이.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문? 불륜 관련. 석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등산의 회원들이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있고. 석훈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미 퍼지고 있었다. 완전히 망했어. 화요일. 지아는 학교 상담실에 갔다. 교수님, 휴학하고 싶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가정 사정이 복잡해서요. 지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알았어. 서류 작성해 줄게. 교수는 더 묻지 않았다. 지아는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혼자서. 수요일. 민우는 헬스장을 폐업하기로 했다. 회원들이 하나둘 환불을 요구했다. 관장님 죄송한데. 환불 좀.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다들 알고 있구나. 저녁. 혼자 남은 헬스장에서 민우는 거울 앞에 섰다. 난 뭐 하는 거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목요일. 정혜는 사표를 제출했다. 그만두시게요? 교장이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했는데. 아쉽네요. 정혜는 교무실을 나왔다. 22년 교직 생활. 한순간에 끝났다. 복도를 걷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가세요? 응. 선생님 좋아했는데. 안녕히 가세요. 학생이 꽃을 건넸다. 정혜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금요일. 법원. 지아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진행됩니다. 양쪽 모두 유책 배우자니까요. 위자료는요? 서로 청구 불가입니다. 둘 다 잘못했으니까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 씨는요? 전 성년이니까 독립하겠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 안 할 겁니다. 변호사는 지아를 안쓰럽게 봤다. 같은 날 오후, 석훈과 수진도 법원에 있었다. 다른 상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처음으로 대화했다. 이혼하죠. 수진이 먼저 말했다. 그래. 석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은 반반으로. 알았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수진이 물었다. 석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외로웠나 봐. 석훈이 중얼거렸다. 나도. 수진도 눈물을 닦았다. 2주 후 법원 조정실. 민우와 정혜가 마주 앉았다. 중간에 조정위원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 없음.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럼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밀었다. 민우가 먼저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정혜도 서명했다.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이 일어섰다. 민우와 정혜는 마주봤다. 15년 결혼 생활. 한 장의 서류로 끝났다. 복도에서 민우가 정혜를 불렀다. 정혜야. 정혜가 멈춰섰다. 뭐? 미안해. 정말.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 정혜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나 봐.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다. 지아는 연락 안 받아. 우리 딸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지아가 용서 안 할 거야. 그럼 잘 살아. 민우가 먼저 돌아섰다. 당신도. 정혜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다. 같은 날 저녁. 지아는 작은 원룸에 있었다. 혼자 이사 온 집. 짐은 별로 없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어릴 적 가족 사진 한 장. 사진을 봤다. 10년 전, 가족여행, 해변에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아빠, 웃고 있는 엄마, 그리고 행복한 자신.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아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다. 3주 후, 석훈과 수진의 이혼도 성립됐다. 석훈은 회사에서 사퇴했다. 이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수진은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우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정혜는 서울에 남았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4주 후, 지아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았다. 그중 한 명이 민우였다. 아빠, 지아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왔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괜찮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지아야, 아빠는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일해야 해서요. 지아가 돌아섰다. 민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카페를 나갔다. 지아는 카운터에서 눈물을 닦았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어느 날 저녁,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정혜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지아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줘. 사랑해. 지아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눈물이 났다. 엄마, 나도.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밤, 지아는 원룸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을 봤다. 6주 전, 가족이 있었다. 집이 있었다. 행복이 있었다.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지아는 일어섰다. 내일도 일해야 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살아가야 했다. 혼자서. 1년 후, 가을, 박지아는 원룸이 아닌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다. 카페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병행했다. 돈을 모았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거울을 봤다. 1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다. 출근해야지. 지아는 카페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았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다. 지아야, 오늘도 밝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아는 웃었다. 예전엔 웃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웃을 수 있었다. 진짜 웃음은 아니었지만 살아가기 위한 웃음이었다. 박민우는 부산에서 작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했다. 회원은 많지 않았다. 수입도 적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 저녁, 혼자 소주를 마셨다.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지아의 어릴 적 사진. 지아야, 아빠 미안해. 눈물이 났다. 1년 동안 매일 문자를 보냈다. 지아야, 잘 지내니? 아빠야, 건강해. 사랑해. 하지만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도 없었다. 차단당한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박정혜는 서울 작은 서점에서 일했다. 교사 경력은 끝났다. 명품은 다 팔았다. 작은 원룸에 살았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석훈과는 연락이 끊겼다.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사람도 힘들겠지. 가끔 생각났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어느 날, 서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정혜가 인사했다. 여자는 정혜를 빤히 쳐다봤다. 정혜 씨? 네. 정혜가 얼굴을 들었다. 수진이었다. 두 사람이 얼어붙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근처에 살아요. 작은 아파트에. 그러시구나. 그 회장님은? 정혜가 물었다. 이혼했어요. 1년 전에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한때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서로의 남편을 빼앗았던, 이제는 그저 불쌍한 두 여자. 미안해요. 수진이 먼저 말했다. 제가 당신 남편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혜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죠.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지아는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 동안 한 번도. 저도 알고 싶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장석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건설 컨설팅. 예전 같은 권력은 없었다. 예전 같은 돈도 없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었다. 혼자 저녁을 먹었다. 사장님, 혼자 오셨어요? 식당 주인이 물었다. 네. 부인은요? 이혼했습니다. 아. 주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석훈은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남수진은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다. 명품도 팔았다.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저녁, 정혜가 일하는 서점 앞을 지나쳤다.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다. 우린 다시 만날 수 없어. 어느 토요일, 지아는 북한산 입구를 지나갔다. 1년 만이었다. 잠깐 멈춰섰다. 그날이 떠올랐다. 정상에서의 폭로 무너지는 내 어른. 홀로 하산하던 그날. 내가 잘한 걸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산을 올랐다. 1년 만에 정상까지. 숨이 찼다. 힘들었다. 하지만 올라갔다. 그 자리, 스크린이 걸렸던 나무, 의자가 놓였던 공터, 모두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정상이었다. 지아는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 엄마, 아빠, 목이 메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
지아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이제 됐어. 산 아래를 내려다봤다. 도시가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살아가는 삶들이 보였다. 나도 살아가야지. 지아는 하산을 시작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아빠 민우였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민우도 지아를 봤다. 지아야.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지아야. 잠깐만. 민우가 팔을 잡았다. 나요. 지아가 차갑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너무 잘못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1년 동안 매일 내 생각했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이젠 늦었어요. 지아가 팔을 뿌리쳤다. 전 이제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아빠 없이도. 지아야.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지아는 돌아서서 내려갔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아는 계속 걸었다.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맞아. 이게 내 선택이야. 지아는 버스를 기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정혜였다. 지아야, 엄마야. 오늘 아빠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천천히 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까지 사랑해. 지아는 문자를 읽었다. 한참을 봤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처음으로 보내는 답장이었다. 버스가 왔다. 지아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봤다. 산이 멀어졌다. 그날의 기억도 멀어졌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이야. 3개월 후 겨울. 지아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카페 알바를 그만뒀다. 정규직이 됐다. 월급도 괜찮았다. 사무실. 지아 씨, 이 디자인 괜찮네요. 팀장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퇴근길.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 행복한 사람들. 연인들. 가족들. 지아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도 잘하고 있어. 집에 도착. 문을 열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열었다. 엄마의 문자. 지아야, 크리스마스에 밥 먹을래? 아니면 그냥 커피라도? 괜찮으면 연락해. 아니어도 괜찮아. 사랑해. 지아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크리스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1월쯤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기. 엄마의 답장이 즉시 왔다. 그래. 천천히 가자. 엄마 기다릴게. 사랑해.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 엄마. 아빠. 지아는 중얼거렸다. 저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1년 6개월 후. 봄. 카페에 지아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엄마 정혜가 앉았다. 지아야. 엄마. 두 사람이 마주봤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미안해. 알아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아직도 화가 나요. 많이. 응. 근데요. 지아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아야. 정혜가 울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천천히 갈게요, 엄마. 응.
천천히 가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걸었다. 한강공원.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있었다. 아빠는? 지아가 물었다. 부산에 있대 잘 지낸다고. 그렇구나. 아빠도 너 보고 싶어 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해질녘 지아는 엄마와 헤어졌다. 다음에 또 볼까?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알겠어, 연락할게. 엄마. 응? 사랑해요, 여전히. 정혜가 눈물을 닦았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지아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울을 봤다. 1년 반 전과는 다른 얼굴. 더 강해진 눈빛. 하지만 여전히 남은 상처.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지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 이름. 나의 이야기.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는 23살이다. 부모의 불륜으로 가족이 무너졌다. 나는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나도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강인한 미소였다. 복수는 완성됐다. 하지만 승자는 없었다. 모두가 상처받았다. 모두가 대가를 치렀다. 지아는 홀로 서 있었다. 지아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긴 여정. 여러분은 지아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